스스로 자유를 창조하는 사자의 정신.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려야 한다. 니체에게 낙타는 기존의 세계에 그저 순응하면서 열심히 견뎌내는 정신을 상징한다. 사자는 무너뜨리는 정신이다.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항의 권리가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압이나 강요에는 낙타와 같은 충성을 거부하고 사자처럼 저항하는 권리 말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저항의 역사다. 개개인의 삶의 역사도 진정한 자기정신의 자유를 위한 저항의 역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자가 되어라. 저항하라. 힘에 대한 사랑이 행복의 원천이다. 건강, 음식, 주택, 오락이 제공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오히려 불행하고 불만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관념일 뿐이다. 예전부터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인간은 성장할 때 행복을 느낀다. 니체는 이것을 힘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힘을 추구하는 것, 지금보다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열정이 허무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욕망의 끝은 허무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망을 채웠을 때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허무함이 밀려온다. 욕망의 본질은 허무인지도 모른다.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아예 욕망을 거세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행복할까? 니체는 욕망을 긍정한다. 그것을 거세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욕망은 건강하게 충족해가면 된다.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열정은 그 자체가 우리를 고양시킨다. 다양한 생각을 체험하자. 다양한 생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무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곳이다.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발전이 없다. 많은 사람이 자기 성향을 명료하게 알려주는 MBTI에 관심을 가지는데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만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다양한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쪽 성향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다양한 성향의 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발전이 있다. 서로 다툼도 있고 논의하고 싸우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힘의 의지가 있다. 누구에게나 힘의 의지가 있다. 하인, 시중 드는 자, 아랫사람은 힘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 주인은 하인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서 그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 일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하인이 없으면 정원을 가꿀 수도, 집을 정리할 수도, 제대로 갖춘 옷을 입을 수도 없다. 주인은 하인에게 예속되고 하인은 주인이 된다. 이렇게 힘의 의지는 생명의 본성이고 생명이라면 어떤 위치에서든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높이 날아오르려는 열망을 가져라. 세상을 등진다 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한 걸음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높은 세계를 추구하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무조건 전부 버리지 않더라도 그 너머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본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한다. 비상하려면, 날아오르려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어야 한다.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높이에 대한 열망을 가져라.
매일 아침 전날 잠들 때보다 더욱 높은 삶으로 나가려는 열망을 가지자. 알면서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용기다. 차가운 영혼은 무관심하다. 세상 일에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냉담한 것이다. 용기 있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해 물러서 있다. 노새는 하나의 상징이다. 노새는 보통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동물을 상징한다. 어리석어서 문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용기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눈먼 자도 마찬가지다. 눈을 감고 있다면 바로 코앞에 사자가 있어도 무섭게 느끼지 않는다. 모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용기다. 삶의 가장 어두운 면을 알면서도 어둠에 빠지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두 다리로 올라가라. 의존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오래전에 만든 제도, 권위, 도덕 등을 뛰어넘어 저 높이 올라가면서 자신만의 내적인 인식에 다다르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각자가 스스로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성장해야 진짜다. 내 두 다리로 걸어 올라가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식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인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한번 크게 승리해본 경험, 크게 성공한 경험은 큰 자산이다. 실패만 계속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 대한 판단의 참조 경험이 되어 승리하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패배자라는 자아상을 갖게 된다.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승리의 경험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바꿀 수 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넉넉함으로 바꿀 수 있다. 배운 것을 베풀고 나누자. 차라투스라는 자기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 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 마치 태양이 세상을 비춰주듯이 배움이나 경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배움을 통해 혼자 성장하고 그만둬 버리는 것은 허공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그 배운 것을 나누어 주면 어떨까? 내가 얻은 깨달음,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은 내가 했던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전문가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메신저가 되어라. 욕구와 싸우지 말고 활용하자. 내 안의 욕구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를 자기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 비싼 차를 타고 싶다. 라는 결핍.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강한 의지로 부를 이루어낸다. 어리석은 자들은 욕구를 죄악으로 여기고 애써 외면해버린다. 제거한다. 욕구를 거세해버리면 더 이상 성장은 없다. 나의 척도, 기준은 무엇인가? 솔직해지자. 100번의 삶을 부정하지 말자. 우리가 100번의 삶을 경험했다고 생각해보자. 100번의 상고 속에서 태어나 수많은 이별과 죽음의 순간도 경험했다. 거지로도 태어나 힘들게 살아보기도 하고 평화로운 시기에 왕으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 여성으로 한 맺힌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힘이 센 바이킹족 남자로 태어나 수없이 많은 생명을 빼앗아 보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경험이 저주스러운 운명일까?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으로 가득한 윤회의 고리일까? 어쩌면 신성한 나의 선택이 아닐까? 니체는 모든 경험이 자기의 의지가 바라는 운명이라고 정의한다. 삶을 부정할지 긍정할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위를 향해 오르라. 얼마나 남았어? 아이들과 산에 오르다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간다. 괜히 올라오자고 했네. 아직도 반도 안 되었다고? 10분 전에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 걸. 가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내면의 소음에 마음을 빼앗기면 산을 오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 산을 오를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런저런 생각,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발걸음을 늦출 뿐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위를 향해 가자. 욕망의 거래에 휘둘리지 말라. 니체는 스스로 가치 창조를 하지 못하고 돈이나 쾌락, 명예 따위를 쫓는 어리석은 군중을 천민이라고 했다. 니체는 지배자들이 얼핏 보면 천민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다. 많은 지배자가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천민들을 이용한다. 그들은 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권력을 얻는다. 지배자와 천민 사이 욕망의 거래다. 무기력이라는 평등을 경계할 것. 앞뒤 가리지 않고 평등만 외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무리 본능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자기 철학을 갖고 성장하려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성장하면 그들과 평등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무기력이라는 관계로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린다. 세상은 무기력한 평범한 인간들로 하향 평준화된다. 잘못된 평등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자. 무리 본능에서 벗어나 탁월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 좀 더 강한 적수를 찾아라.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 도전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우리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 높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경험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역도 선수가 리프팅 무게를 올리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면 성장은 없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말자. 쉽고 익숙한 일은 내 잠재력을 죽인다. 도전적인 일을 해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 그것에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다. 성장이 있다. 무덤이 있는 곳에만 부활이 있다. 니체는 왜 의지를 말하면서 무덤을 언급했을까? 우리가 꼭 이루려는 희망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청춘을 바치고 수없이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도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밀려오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이것을 니체는 무덤으로 성장한 것이 아닐까?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다. 인간의 변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의지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넘어 상승을 추구하라. 삶의 의지는 생존이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종족의 보존과 번식만을 위해 지구를 여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은 남을 짓누리고 권력을 누리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꽃피우기 위해, 다채로운 삶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단순히 강해지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인가 조련인가? 니체는 그가 살았던 시기 독일의 교육을 잔인한 조련이라고 했다. 교양을 함양하거나 생각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당시 교육의 상황을 비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 건강한 시민을 위한 교육인가? 입시 교육인가? 사람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가?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만 보는가?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공부를 시작해보자. 거꾸로 된 장애인이 될 것인가? 널리 통하는 지식인이 되어라. 현대의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미분화된 분야에만 전문가가 되어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지식은 크게 소용이 없다. 인공지능 AI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런 지식을 습득한다.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몸의 근육을 키울 때 팔 운동만 한다면 균형 있는 몸을 만들 수 없다.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이 무너져 조금 큰 힘을 쓰려다가도 다치기 쉽다. 한 부분만 아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두루 알고 통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한 의지의 상호작용. 니체가 생각하는 정의는 분배 정의와 교환 정의다. 분배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제대로 주는 것이고, 교환 정의는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공동체 간의 같은 가치의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취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으면 정의가 성립할 수 없다. 나와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서로 동등하기를 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의지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껴지는가?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라. 나는 좋은 의지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서로 다른 의지 사이에서 흔들리는 위험. 자기 개발 서적을 읽고 동기부여 강연을 듣고 나면 의욕이 충만해진다. 눈에서 빛이 나고 뭐든지 시작만 하면 다 될 것 같다. 주변에서 하는 상식적이고 부정적인 말에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해보다 좌절을 반복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완전히 자신을 내던져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지로 중간에서 대롱거린다. 상승하려는 의지와 안전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흔들리는 존재다. 상승하는 인간만이 아름답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힘에 대한 의지, 용기와 자긍심을 갖고 자기를 고양하려고 하며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아름답다. 상승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반면 인간 말종의 길을 가는 자는 아름답지 않다. 그저 인간이라는 허울을 쓴 짐승일 뿐이다. 짐승은 상승의 욕구가 없다. 생존의 욕구로 움직일 뿐이다. 아름다움은 상승하는 것이다. 분수를 알아야지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자기 방향을 아는 자는 분수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게으르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주저앉고 퇴보하는 것은 인간 말종의 특징일 뿐이다. 상승하는 나를 꿈꾸자.